안녕하십니까. 체크북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일 좀 배워볼래 영상을 다시 한번 켜봤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이가세자와 일반 과세자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손님이 일단 사업자를 갖다가 신규로 내는 걸 갖다가 조언을 좀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끊는다고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아갖고 뭐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 주인이나 저희도 이제 중개수를 받으려고 딱 끊어서 보는데 간이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입 금액이 상당히 이게 높은데 이분은 왜 간이를 내셨니?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조언을 좀 잘 드려야지. 이렇게 매입 금액을 갖다가 매입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간이가 아닌 일반으로 하셔야지 유리하실 텐데.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우리 손님이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을 시작하실 때 간이를 하는 게 나을지 일반으로 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간이 사업자하고 일반 과세자, 일반 사업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동산 입장에서 제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업 중에서 알아야 될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이걸 어떤 걸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0%의 세율,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10만 원이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세율을 붙이는 거, 이걸 갖다가 일반 과세자라고 하고요.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죠.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 사업자가 배제되는 업종, 뭐 보통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는 뭘까요? 보통 이제 부가세율이 요거는 1.5에서 4%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대신 세율이 낮은 적용이 대신에 매입하는 거는 0.5밖에 안 된대요. 아까 여기에서는 10%였잖아요. 이게 지금 상반이 되는 거죠. 매입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신규 사입자인 경우에 진정 매출이 4,800, 사업자는 세금과세 발생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요즘 이제 바뀌어갖고 간이도 4,800 미만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이상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도 돼요. 요즘은. 간이인 경우에도 그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세 유흥 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까지고요. 나머지 업종은 8천만 원 미달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4,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좀 상향이 됐죠. 8천만 원으로. 바뀐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율을 갖다가 이거는 10%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얘는 0.5%밖에 안 된다. 대신에 세율 자체가 요거는 낮게 적용이 된다. 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사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부가세율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과세자는 8천만 원 이상이에요. 간이는 8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0.5%, 이거는 10%가 되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간이과세자의 업종에 따라서 뭐 부가세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세무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서 뭐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입 금액이 10%가 인정이 된다, 0.5%만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은 간이, 8천만 원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일반, 8천만 원 미만은 간이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연도 매출이 만약에 8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8천만 원 이상이 또 돼버리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구분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나 과세 기간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보통 1년에 4번이에요, 원래는. 근데 보통 여기서 많이 끊죠.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월에 한번 정산을 하고 12월에 한번 해가지고 7월, 1월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법인은 분기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4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인은. 근데 뭐 개인도 환급을 받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1기하고 2기하고 나눠지는데, 일반은요. 근데 법인은 이 중에서도 또 반을 나누기도 하죠. 개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번으로 보통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가지고 다음에 1월 1일이나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간이는 조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좀 손쉽고, 그 다음에 세액도 작고, 대신 공제가 매입이 작죠.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으로 해야 돼요? 간이로 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에 보통은 간이로 했다가 일반으로 넘어가는 게 좀 대부분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일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매입이 상당히 많을 때, 뭐 많다는 기준은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매입에 대해서 10%가 이제 매입으로 공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집기, 내지는 기타 등등이 되게 많다, 매입이 많다, 처음에 신규로, 그러면 일반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간이는 0.5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아니죠. 두 번째는 법인 상대를 많이 하신다.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이를 하게 되면은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처음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카드인데, 뭐 부동산에서 카드 보통 안 하죠. 현금 영수증 가지고 법인 쪽에서는 처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보통은 통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 사업자로 하지 않으면 법인 상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를 처음에 간이가세자로 했다가 일반으로 보통 넘어오는 게 좋기는 한데, 부동산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를 하는 경우가 매입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법인 상대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반 과세, 간이 과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간략하게, 뭐 세무사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전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부동산 사무소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오픈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업체, 그런 업체를 갖다 시작을 하실 때 어떤 걸로 시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는, 법인을 많이 상대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간이로 하는 게 간소하고 세액 부분으로 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처음에 신규 창업을 하셨는데 매입 금액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라든가 기타 등등 내가 자산으로 잡거나 내지는 치러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간이로 하면 그 비용 처리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이제 이거를 갖다 따져 보셔가지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갖고 어떤 걸로 하시는지 유리하시는 거를 갖다 정확하게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100%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은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갖고 일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6대4, 7대3 정도로. 근데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하지만 처음부터 일반으로 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